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감소하게 되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치매 분비도 떨어지게 돼서 이 침이 입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도 어눌하게 될 수가 있죠. 성악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나이가 드니까 노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매 분비가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걸음걸이도 변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경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신경도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예민하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는 병원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돼서 필요한 곳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천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죠. 운동이 그 중에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근육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잘 흐르게 돼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걷는 자세, 또 일할 때의 자세,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갖는 생활 태도를 평소에 유지한다면 통증을 덜 느끼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는 통증을 적게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돼서 더 통증에 대해 예민하게 됩니다.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관심을 다른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그런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게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관운장이 독이 든 화살을 맞아서 팔을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했죠. 그때 관운장은 바둑을 두면서 바둑에 집중함으로써 관심을 통증에서 다른 곳에 돌려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것이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통증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 잠이 안 올 때 자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됩니다.
이때 차분한 마음,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잠을 잘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통증에 대해서 덜 예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별 고통 없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제가 19세기에 개발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마취 없이 그냥 수술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마약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또 부작용도 있고 해서 환자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취제가 19세기에 개발됨으로써 환자들은 고통 없이 편안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취제가 없던 상태에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는 방법 중에서 음악이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거나 또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 이름이 소노 아야코입니다. 1960년대에 그 작품이 빙점, 제목의 빙점입니다. 한국에 소개돼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 소설가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아주 약해서 평생 병치레를 하고 살았어요. 그 여자가 일기에 쓴 것이 있는데 그 집에서도 그 아플 때 남편이 노래를 불러주면 거기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음악은 확실히 사람의 기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을 때는 마음이 상쾌해지고 느리거나 멜로디가 풍부한 음악을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통증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사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사용된 것인데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숙련된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 들려주는 그런 스토리는 확실히 사람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방법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환자가 있는데 개복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절대로 자신은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없이 수술을 받게 해달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만이 혼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마취 상태에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아마 이 여자가 그 마취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통증보다 비밀을 간직하려는 그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통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있죠. 로마 시대 때부터 행했던 수술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제왕절개 수술은 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당시에는 시행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로마의 율리우스 시자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출산했기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시자는 그 수술을 통해서 낳지 않았고 아마도 시자 가문에서 그런 수술을 통해서 난 아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